카사노바는 평생 132명의 여자를 유혹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여자에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먼저 사랑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수녀, 귀족, 유부녀할 것 없이 모든 여자가 매달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유혹했길래 가능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200년 전 카사노바가 사용한 유혹의 기술을 현대 기업들이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132명의 이성을 홀리는 기술이나 132만 명의 소비자를 홀리는 기술이나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 마틴 린드스트롬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좋아하는 브랜드의 광고를 보여주며 뇌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복측픽의 영역이 미친 듯이 반응한 거예요. 복측픽의 영역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혹은 강렬한 유혹을 느낄 때만 활성화되는 쾌락중추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사로잡는 것과 이성을 유혹시키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카사노바의 회고록을 읽으며 알게 된 유혹의 기술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전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카사노바처럼 고객을 꼬셔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꼬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 포르쉐 타는 남자야. 나 연봉 1억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우리 회사가 1등이라니까요.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최악의 수예요. 코넬 대학교 교수 오블세저의 연구에 따르면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비호감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카사노바는 이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 시간에 상대를 해석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성격, 취향, 약점을 빠르게 간파한 거죠. 이걸 어떻게 간파할 수 있냐면요. 미세한 신호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확장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대화에 흥미가 있는지가 보이고요. 눈썹의 움직임을 보면 나를 경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열었는지가 보여요.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람의 진짜 관심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행동, 표정, 말투, 습관을 보고 그 사람을 캐치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뜯어볼게요. 카사노바가 만난 여자 중에 앙리에트라는 귀족 여자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외모도 뛰어났죠. 당연히 많은 남자들이 들이댔어요. 앙리에트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드릴게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온 앙리에트는 따분해하고 무관심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카사노바가 지켜보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앙리에트는 외모 칭찬에 질려 있구나. 그리고 계속 관찰을 이어갔고 앙리에트의 다른 모습을 포착합니다. 파티장에서 철학이나 문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앙리에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본 거죠. 여기서 카사노바는 계산이 끝났어요. 앙리에트는 지금 지적인 대화에 굶주려 있구나. 그렇게 다가가서는 오늘 드레스가 참 예쁘네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하죠. 아까 그 남자와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요. 방금 남자가 했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렸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죠? 이 한마디에 앙리에트는 즉시 반응해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지성을 건드린 거잖아요. 앙리에트가 원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짚어준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실로 향해서 밤새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비평하고 철학을 논했어요. 훗날 앙리에트는 카사노바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영혼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남자였다. 사례는 여기까지인데요. 카사노바가 여성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다가갔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카사노바는요, 모든 여성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유혹하려는 상대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개인화된 접근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132명의 여성을 유혹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카사노바의 전략을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걸 현대 마케팅에서는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초개인화 전략이죠.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해서 난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당신의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전략이에요. 이 초개인화 전략을요, 너무 잘 사용해서 뉴스에 나왔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대형마트 타겟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타겟이 한 가정의 고등학생 딸에게 기저귀 할인 쿠폰을 보냈어요. 쿠폰을 받은 아버지는 놀랐죠. 아니,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왜 이런 쿠폰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딸의 이름으로 유아용품 쿠폰이 오니까
아버지는 마트에 전화를 걸어서 짜증을 냅니다. 아니, 내 딸이 고등학생인데 왜 자꾸 유아용품 쿠폰을 보내서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더니 마트는 일단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딸이 임신했던 거죠. 타겟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수년 전부터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왔고 임신한 여성들의 구매 패턴까지 분석하고 있던 거였죠. 근데 그 고등학생 딸의 구매 패턴이 임신한 여성의 패턴과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타겟은 고등학생 딸에게 정확히 맞춤형 쿠폰을 보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딸의 임신 소식을 부모보다 타겟이 먼저 알게 된 사건으로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타겟은 이 초개인화 전략을 통해서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초개인화 전략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들이 점점 더 초개인화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죠?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영상만 계속 추천하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죠. 개인 맞춤형으로 상품을 추천해주고요. 넷플릭스,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테무 등등등등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개인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카사노바가 대상마다 다르게 접근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현대 기업들도 개인 맞춤형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아, 근데 저기는 대기업이라고요? 우리처럼 작은 업체는 이런 전략 못 써먹는다고요? 아니에요. 개인화 전략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의 문제거든요. 만약 카사노바가 현재 헬스장을 운영했다면 아마 이렇게 고객을 유혹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헬스장이 겪는 문제가 있죠. 회원이 등록하고 며칠 후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재등록률과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관심 있게 수집할 것 같아요. 고객들의 출석 기록, 시간대별 운동 강도, 개인별 운동 시간들을 취합해서 데이터 통계를 내는 거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출석률이 떨어지는 고객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분석해 보니까요, 출석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이는 거죠. 대부분이 운동 강도가 낮은 초보자였고 그 초보자들이 저녁 7시에서 8시에 주로 헬스장에 온다는 패턴을 알게 됐어요. 그럼 7시에서 8시에 방문하는 헬린이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헬스 경험이 없어도 운동 강도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바뀌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을 찾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에 헬린이만을 위한 소규모 그룹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카사노바라면 모든 회원들에게 같은 문자, 같은 혜택, 같은 이벤트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건넸을 겁니다. 카사노바는 단 한 번도 먼저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빠져들게 만들었죠. 마케팅도 똑같아요. 소비자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제가 카사노바를 통해 알게 된 유혹의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